EU와 중국 간의 대충돌 현장을 Y타임스가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 세계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됐고 이는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폰데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유럽 태양광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 경영 컨설팅 기업인 이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정부가 2016년에서 2022년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런 걸 합쳐서 이런 차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570억 달러 그러니까 75조 5,500억 원 정도를 투입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이후의 조사 대상에는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이고 테슬라, 르노, BMW 같은 유럽 전기차도 포함됐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EU가 역외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그러니까 27.5%로 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조사가 최소 9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이번 EU의 조치가 업계의 불만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EU 집행이 자체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서 비아디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2.75% 떨어졌고 니오와 샤오펑은 뉴욕 증시에서 2%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유럽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회에 따르면 EU의 자동차 산업은 1,3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럽 경제의 7%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중국산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번 조사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가 3년 만에 유럽 시장 점유율을 8%로 끌어올렸고 2년 안에 15%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럽 9개 나라의 전기차 약 35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EU의 중국 자동차 수입은 4배 증가했습니다.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상무부는 14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며 진행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EU가 하려는 이 조사는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로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자동차업계 단체인 전국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의 추이동수 비서장도 성명을 통해서 중국 신에너지 차량의 강력한 수출은 대규모 국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체인이 고도의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경제 무역 수단을 쓰기보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보복 여부입니다. 사실 중국이 EU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상응 조치는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가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EU 제조업체들이 원자재와 1차 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독일 완성차 업체의 중요 소비 시장이 중국이라는 점도 EU에는 부담입니다. 과거 중국은 2013년 EU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와인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플레인트 글로벌의 CM노 파트너는 이번 EU의 보조금 조사를 두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EU 역시 더 이상 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장악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EU는 지금의 가격 정책이 유지될 경우에 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작년 8%에서 2025년께는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롤랜드버거의 마커스 보렛 이사는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 완성차 업체의 장애물을 더 크게 만들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이 EU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EU는 반도체,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원자재법, 이걸 CRMA라고 그러는데 이 CRMA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10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RMA 협상안이 가결돼서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인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자 협상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회가 입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 확정하게 됩니다. 3자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에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서 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EU는 12월까지 3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CRMA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RMA가 갖는 큰 의미는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이라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히토류의 경우에 EU가 수입하는 물량의 99%가 중국산입니다. 이런 중국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EU가 탈중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 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이 풍부한 유사 입장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CRMA에 따라서 특별관리 대상이 될 전략 원자재 목록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 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 역량 확대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서 이 회원국 간의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와 관련된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고위급 인사들이 9월 중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베라 요로바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 중국 고위급 디지털 대화를 계기로 장고칭 중국 부총리와 회동하기 위해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SNS 계정을 통해서 통상 경제 분야 관련 논의를 위해서 셋째 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방중은 모두 하반기로 예정된 EU 중국 정상회담 사전 준비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EU 고위급들의 이딴 방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밝힌 후에 어떻게 의견이 조율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거나 거칠게 진행된다면 EU 고위급들의 잇따른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7월로 예정됐던 호세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베이징 방문 계획도 중국 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에 따라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EU의 조사 착수를 중국 당국이 불안하게 쳐다보는 이유는 이런 EU의 제재 조치가 이제 시작이고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럽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중국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EU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는 이런 탈중국 흐름의 본격화 예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초장에 전기차 공세부터 틀어막아서 EU의 탈중국 움직임을 견제하겠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EU는 더 이상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겠다라고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중국 경제 지나치게 예속화되어 있던 독일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EU는 각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EU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미래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